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가릴리입니다. 사학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12월 이 가격이 사 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가격이 사 모아야지 의미 있는 가격이 사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격의 키워드는 무엇이며 우리가 또 변수로 생각해 볼 만한 삼성전자에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하나 더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체크해 보는 영상이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을 찍 올려드릴 때마다 더 강조해 드리는데요. 우리는 주식을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100%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들이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방향성들을 예상해 보는 것은 바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점에 살 수는 없어도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 그 기간을 알아야 우리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데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실 때 정보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의견은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상 시작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있죠. 82,0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2025년도 6년도에 아마 저가형 배터리가 배터리 3사로부터 나올 것 같은데 한국의 배터리 3사요. 그 핵심 기술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싹 다 준비해 봤으니까 요 꼭 얻어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선물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악재가 하나 더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탄핵 이야기인데요. 또다시 탄핵 소용돌이 반도체 지원법 해넘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온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로 인공지능 AI 기본법, 반도체 지원법 등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재정 정책들 방향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두고 여야 갈등, 비상계엄 후폭풍 확산, 현재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서 여야가 갈등이 심해지게 됐고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을 국회를 이제 떠났대요. 이제 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탄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스스로 대통령이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탄핵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으니까 좀 걸어 내릴 수 있도록 임기를 조기에 마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건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에는 좀 스스로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건 이런 탄핵에 대한 갈등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정책들을 몇 개 내놨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법에 대한 지금 그 정책의 시행이 좀 늦어진다라는 이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게 더욱더 불편해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확대, 한국 경쟁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른 국가들은 다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만 줄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도대체 이래도 되나?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만 원 구간을 정말 큰일이 아니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5만 원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폭락 뭐 이런 게 아니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시장의 폭락이 나오더라도 해당 가격은 어느 정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 삼성전자 저가 시그널이 2개 정도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 이외에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도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월 달에 사과한 거 기억나시죠?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송구합니다. 삼성전자 사과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뭐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사과 이후에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물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바뀌진 않았죠. 그래도 내부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몇 개 바뀌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작업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과 이후에 주가 방어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존에도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정영현 부회장 걱정 끼쳐 송구하다. 기술 정책 복원하겠다서는 기술 여지 복원하겠다. 근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7년 만에 자사주 10조 매입을 선언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7년 만에 자사주 10조를 더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매집하고 소각하고 나머지 7조 원어치는 자사주 활용 방안과 소각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지금 3조 원하고 7조 원을 더해서 약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투여될 예정이라고 했죠. 근데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신의 주식을 사는 건데요. 그리고 그 매수한 자금을 소각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부양도 시키고 심지어는 비중도 높여주니까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주가 상승에 정말 영향을 줬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한 10조 원대 가까운 지금 자사주 매입은 총 2번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말 11조 4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요. 2017년도 초 이게 한 1월 달 정도일 겁니다. 1월 달 쯤에 9조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2015년도 11월 29일 발표 이후에 2016년도 다음 연도에 바로 34%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때 당시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잠시 내려앉았다가 시장이 내릴 때 조금 내려앉았다가 결국에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가는 추세의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었던 핵심 타이밍에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이죠. 2017년의 경우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9개월 만에 50%가량 상승한 바가 있다. 물론 2017년도에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걸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미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해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란 사실 보시면 한번 매입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자리부터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턴어라운드 시켜주는 추세를 좀 바꿔주는 힘이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는 더 추세를 견고히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차트 자체가 이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으로 바꿔주는 어느 정도 추세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인데 적어도 저는 이제 하방 추세를 바로 상방 추세로 돌려줄 만큼의 힘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국 증시라든가 뭐 상황이라든가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차트가 더 이상 아래로 밀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횡보를 보이면서 살짝 우상향하는 정도. 이렇게 치솟을 수는 없겠지만 살짝 우상향하는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항상 뭐 그때 타이밍, 그때 경제 상황 다양한 부분이 영향 끼쳤겠지만 분명히 추세에 영향을 줬던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폭락을 막아주는 저점 시그널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점 시그널 두 번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기금의 지수 방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하고 증시하고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기타 범위는 이게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자사주는 계속 매입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를 것 같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건 일일이라기보다는 추세를 바꿔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해 준다고 주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 연기금의 지수 방어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 높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지수 방어에 들어간 다음부터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거의 11월 달 간이죠. 11월 달간 연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해 줬었습니다. 이때 타이밍이 바로 언제면 이때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11월 초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자사주를 쭉 매입해 줬어요. 28일 정도까지 매입해 주다가 갑자기 자사주 매입이 멈추는 시야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8일, 29일, 12월 2일, 3일, 4일까지 해서 최근 4일까지 해서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멈추고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때 증시가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지수 방어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나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는 흐름들 보이시죠?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 방어에 들어가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니까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항상 지수 방어가 얼마대에서 나오는 거 보이실 수가 있나요? 5만 원대 초반대에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고 현재 연기금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총 두 번의 케이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처음 쏟아졌을 때 실적 안 좋다 그러면서 기술력 좀 무너졌다 사과하고 나서 처음 무너질 때 잘 방어해줬고 연기금 이렇게 좀 개입해주면서 증시 자체가 종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적어도 얼마 정도는 지켜준다는 마인드예요. 한 5만 원 정도는 지켜준다라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삼성전자가 저가 시그널이 나온 두 가지요. 과거 2015년도, 2017년도 자사주 매입 타이밍을 보더라도 항상 삼성전자는 저가에서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다. 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에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연기금이다. 연기금이 항상 5만 원 라인 때는 지켜줬다라는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현재 5만 원 라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안 뚫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 또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라인은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크게 이탈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현재 5만 원대 가격 자체가 이미 최저가 라인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는지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가장 긍정적인 내용 딱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을 승인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AI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최고경자는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3 이 8단과 12단 제품 모두 납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삼성전자의 새 납품업체로 끌어들이는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칩 수급은 물론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현재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TSMC가 이것밖에 못 만드니까 이것만 파는 거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애플 같은 기업들도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막 아마존 거 써요. 아마존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 빌려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빌려 지금 현재 계약해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서 즉 정말 고객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 지금 현재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면요.
TSMC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이제 HBM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파운드리 기업 같은 요런 기업들로부터 가격 협상이 전혀 안 돼요. 특히나 HBM을 따져보면 SK 하이닉스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사실 뭐 마이크론도 있긴 한데 마이크론 애초에 생산 능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뭐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애초에 생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남는 것은 SK인데 삼성전자가 없으면 SK가 가격을 높게 부르겠죠. 기존에 5만 원 받던 거 1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거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비슷한 기술력 수준을 보여줘야 가격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에게 삼성전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에 HBMC 이 8단하고 12단 제품 이제 곧 통과될 가능성이 진짜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D램 내년 1분기부터 생산한다고 설명드렸죠. HBM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메모리. 뭐 HBM은 이렇게 여러 개의 D램을 쌓는 건데 여러 개의 D램 요거 하나하나의 성능도 중요하겠죠. 여태까지 SK 하이닉스한테 성능이 부족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성능이 부족하기는 HBM이 나왔던 이유는 이 하나하나의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버전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번에 앞선 버전 그 다음 버전을 현재 적용함으로써 HBM3라든가 HBM4를 현재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납품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게 만약에 정말 통과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향 매출은 감소하고 미국향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지금 현재 고성능은 미국향 매출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현재 매출 비중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미 뭐 최악의 상황으로 주가는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국향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HBM 물량 늘어나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등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내년 1분기. 1분기. 이쯤 나올 것 같으니까요. 기대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근데 기존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당장에는 아닐 것 같은데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 진짜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대로 다 가다가 진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좋은데 긍정적으로만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항상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 어렵잖아요. 당장 이제 땡전 한 푼 버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분사입니다. 삼성 반도체의 분사. 물론 최근에 부인하시긴 했습니다. 10월 달에 부인하시긴 했지만 계속 부인할 수 없죠. 상황이 바뀌면은 여러분 이대로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분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사란 뭐냐? 파운드리 분사인데요. 파운드리 분사 TF 가동. 지금 이제 3년에서 5년 시간 소요 가능성. 이게 최근에 11월 말, 12월 초, 12월 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립성 확보로 고객사 확대. 원래는 삼성전자가 설계도 일부 하고 생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인텔 같은 회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인텔 같은 회사가 뭐 최근에 파운드리 뭐 도전했다가 망가지긴 했지만 뭐 결국에는 주력은 설계였으니까요. 설계를 주로 하는 기업이 삼성한테 물량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쟤네 분명히 설계도 할 줄 알거든요. 설계 베끼면 어떡해? 기술력 빼져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맡겼었어요. 근데 분사를 하게 되면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맡기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 파운드리에 한 20조 넘게 쓰던 20조에서 한 30조 정도 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20조에서 30조 썼는데 이거 자금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수하려면 결국 IPO 신규 상장을 할 텐데요. 신규 상장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잃었던 자금들,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한테 지분을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을 밀어주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물론 분사를 통해서 단점도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도 마지막 살아남을 발버둥 칠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삼성전자를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거래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오늘의 영상은요. 일단 삼성전자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루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이러고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닌데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가 형성됐다 더 이상 빠질 데가 거의 없다라는 시그널 두 개를 분석해 드렸고요. 상승 시그널 HBM에 대한 최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조금 더 안심하고 여러분들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아직 최후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선발대만 보내 놓으신 걸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조금 직접적인 좀 본격적인 투자를 좀 기다리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초에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그때가 아마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추매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삼성전자 추매하면 좋은 가격 단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를 여러분들께서도 노려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 전달해 드리니까요.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매번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많은 자료집도 드린다 설명드렸죠.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인데요. 원초형 배터리 미드니켈 관련주, 단격성 양극재 관련주, 다양한 자료집들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시키면서 대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해당 섹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요.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게 오픈해 놨으니까요. 꼭 받아가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천조, 장전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매일매일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시장에 어떤 주요 뉴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뉴스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제 해외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싹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장시작 전에 꼭 하루에 10분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 보신 걸 권장해드려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집도 급등천주 공직을 지금 이제 네 번째쯤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급등천주에 위에서 네 번째 클릭하시면 다양한 자료집이 있는데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상한가릴리 가족분들에게 다음 자료집을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집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 중에서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다 100% 무료인데요. 무료로 이용하시면 무료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무료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면은 급등추천주,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 있는 이제 메인 화면인데 여기서 처음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어,
여기 회원가입 버튼 카카오로 시작하지 구글로 시작하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사용하시고요. 일단 이걸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 클릭하시고 이용량간 동의 내용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일부러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 이메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이디이자 이메일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561 123456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메일이자 아이디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비밀번호 까먹으면 찾을 곳이 필요한데 핸드폰 번호 안 적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받으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이버 꼭 아니라도 됩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야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께서 있으신 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에 맞게 골뱅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하시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되겠죠.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에 비밀번호는 12346 12346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쉽게 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 매일 급등천주, 매일 시황글, 매일 자료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내어드리는데 매번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만 해도 3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께 그리고 자료집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으니까 언제 골뱅이.네이버.com 적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 두시면 매번 귀찮게 로그인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무료 정보들 100%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볼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발전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수익 볼 거라고 제가 꼭 수익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의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